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정말 금요일날 끝내줬죠. 이화영의 1심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재명을 거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1심 재판부도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다. 즉 이재명의 방북을 대가로 쌍방울 김성태와 이화영이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걸 인정해버린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뭐 하느냐?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한대요. 그것도 언제? 이번 주 내로 기소한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이재명을 기소하긴 할 건데 이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기소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원지검이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1심 선고 이후에 지금 이재명을 향한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증거가 탄탄해요. 증거가. 네, 유창훈의 말도 안 되는 판결 때문에 이게 기각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에 검찰이 쳤었던 이 이재명의 공소장을 보면요, 굉장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실제 검찰이 얘기합니다. 이재명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전에 최소 17차례의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17차례. 자,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이걸 17차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문건이 있어요. 문건. 말이 아닌 문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건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실제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있을 때 인장이 찍힌 겁니다. 직인이 찍힌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도는 기위원회에 본 사업의 제안과 협의가 상호 신뢰와 함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귀위원회에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을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을 어디로 초청해달라는 겁니까? 북한으로 초청해달라는 거예요. 그 문건이 있다고요. 뭐가 찍힌?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직인이 찍힌.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무려 4건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딱딱딱 맞춰진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문건이 언제 쓰여졌느냐?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김성태가 대북 송금 후에 이런 공문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나 좀 북한에 초청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그 문건이 언제라고요? 김성태 대북 송금 후에 보내진 문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알 수가 있느냐? 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증거. 뭐라고요? 이화영의 중국 출장. 여기에서 누구 만났다고요? 실제 쌍방울 김성태와 북한의 송명철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있다 그랬죠? 더 나아가 뭐 있다고요? 영상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결제해줬다고요? 이재명이 결제해줬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결제를 언제 했느냐? 이게 2019년 1월 달입니다. 2019년 1월 달이에요. 자, 이렇게 이재명이 이화영이 중국에 갈 수 있도록 결제를 해준 문건이 2019년 1월 달. 그에 따라서 뭐 했다고요? 이화영은 쌍방울 김성태와 송명철을 만나서 이렇게 폭탄주 말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9년 1월 달부터 2019년 12월 달까지. 네? 2019년 1월 달부터 2019년 12월 달까지 이렇게 돈을 보냅니다. 이렇게 돈을 보내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이 이러한 공문,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2019년 11월 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타임테이블이 만들어지시죠? 어떤 시간 순서대로 흘러갔는지. 즉 뭐라는 겁니까? 자, 이재명이 이화영을 중국 출장에 보낼 수 있는 결제를 해준 게 언제라고요? 2019년 1월. 그리고 인해서 이화영이 누구 만났다고요? 쌍방울 김성태와 북한 송명철을 중국에서 만난 겁니다. 이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김성태가 2019년 1월 달부터 2019년 12월까지 북한에 돈 보냈다고요. 이렇게 돈을 보낸 직후에 이재명이 뭐 했다고요? 나 좀 북한에 초청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건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거죠. 김성태 대북 송금 후에 문건 보냈다. 어떤 문건? 이재명이 나 좀 초청해주세요 라는 문건. 뭐까지 찍혀있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직인까지 찍혀있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타임테이블이 쫙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건이 지금 최소 4건이라는 겁니다. 최소 4건. 그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 검찰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17차례를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이 지금 결제한 문건만 5건이 넘어가요. 제가 아는 것만 5건이 넘어갑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런 보고도 안 받고 아무런 얘기도 안 듣고 그냥 마구잡이로 사인을 해줬다? 마냥 직인을 찍어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결정해라. 공범이 되던가 바지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아무런 결정도 안 해요. 공범은 되기도 싫고 바지도 되기도 싫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타임테이블을 흘러가고 있고 이런 식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실제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화영이 1심 선고에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고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의 연관성까지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의 혐의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화영에 적용하지 않았던 하나의 혐의점을 이재명한테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남북교류협력법. 자, 이거는요, 이화영이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한테는 이걸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남북협력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쌍방으로 추진한 대북 사업은 모두 경기도가 주도한 사업이어서 그 결정권자인 이재명한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 승인 필요하다고요? 통일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 당시 통일부 장관을 패싱하고 자기 멋대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건이 있어요. 문건. 자, 어떤 문건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실제 이재명이 지시한 겁니다. 이재명이 지시, 유엔 제재 등 법 피해, 북한을 지원해라 라는 이재명이 지시한 문건이 나온 겁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겁이 없죠. 네? 야, 이 뭐 유엔 제재도 피하고 실제 법 규정도 피해서 북한을 지원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재명이 지시했던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실제 경기도에서 작성한 문건이에요. 보시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한반도 분단 체제를 관리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외 법제도의 충돌, 법적 적합성, 법 규정의 틈새 등을 검토해 현 법 규정 하에서 남북 교류 협력 추진 가능 방안을 마련. 누구 지시라고요? 지사님 지시사항 6월 8일. 이재명이 지시했다고요. 뭐 하라고요? 네? 남북 교류 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외 법 제도의 충돌, 법적 적합성, 법 규정의 틈새를 검토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라. 라고 이재명이 지시한 겁니다. 이재명이.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니까 유엔 제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틈새를 노려라. 어떻게 하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무조건 찾아내라. 그 틈새를 노려서 북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내라. 라고 누가 지시한 겁니까? 이재명 지시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문건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뭐 한다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네? 외국환 거래법을 넘어가지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재명을 향한 각종 증거물, 각종 문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요, 저는 한마디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니, 기소만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추가 구속영장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추가 구속영장. 아, 잘 보십시오. 실제 제가 보여드렸던 문건만 해도 몇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이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이쯤 되면요, 기소뿐만이 아니라 추가 영장까지, 구속영장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이런 분위기를. 네? 실제적으로 이재명을 향해서
기소만 할 게 아니라 추가 구속영장까지 제출을 해라. 어떻게 이러한 증거물이 있고 이러한 진술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단순히 검찰을 향해서 우리가 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사건의 진실들, 이러한 타임테이블, 이러한 문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해주겠지. 네, 해주겠지. 해줄 거야. 라는 말로 우리가 끝내지 말고요.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게. 네,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자유대한당 오상종 단장님이요. 정말 매일같이 지금 검찰청 앞에 가세요. 매일같이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수사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선관위, 이준석, 조국 등등등.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주겠지,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런 목소리가 더 가열차지기 위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검찰이 입수했던 각종 문건들, 그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시간 순서가 흘려가는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검찰은 반드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쯤 되면요, 제가 이재명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증거물들이 있는데, 이런 시간 순서가 딱딱딱 들어맞는데 아직도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직도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아직도 이렇게 말할 겁니까? 쌍방울 김성태 내 이 사입은 2년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 김성태가 대북 송금후에 공문 보냈대요. 어떤 공문? 이재명 스스로 북한을 나 좀 초청해주세요 라는 공문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뭐 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어떤 지시 내렸다고요? 틈새를 노려달라. 북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틈새를 노려달라 라는 이재명의 지시사항이 들어있는 문건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 몰랑 이게 안 통한다. 이재명은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요, 사실상 이재명의 방탄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야, 이제는요, 방탄조끼가 3중이랍니다. 3중. 법사위에 특검에 검사 탄핵까지. 네, 3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은 뭐고 검사 탄핵은 뭔 줄 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이화영의 1심 판결 나올 전에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이라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행사한다라면 이걸 안 받아주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실제 대북송금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라는 짓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도 불안한 거야. 왜냐? 그 전에 이재명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냐? 법사위까지 지들이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좋아요. 민주당이 이럴 거라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최소한 법사위원장도 자격이 되는 사람을 올려야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법사위원장에 누구를 올리냐? 정청래를 올린대. 정청래. 자, 지금 제가 여쭤볼게요. 정청래가 법조인입니까? 정청래가 법을 알아요? 야, 제가 정청래 이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력을. 자, 정청래가요, 보십시오. 법사위 있습니까? 17대 때 법사위 있어요? 없어요. 법사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19대. 정청래 법사위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아가 21대 법사위 있습니까? 없어요. 정청래는요, 법사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법사위를 가본 적도 없어요, 정청래는요. 아니, 근데 이런 정청래를 지금 뭐 한다고요? 법사위원장이 올린다고요? 아니,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한 건 알겠어. 뭘 할지는 알겠어요. 근데 최소한 법사위라고 하면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올려야죠. 근데 최소한의 자격 요건도 안 되는 사람인 정청래를 올리면 이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걸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줘? 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민주당이 뭐 한다는 겁니까? 무려 11명을 오늘 단독 선출한다는 겁니다. 11명. 명단 보여드립니다. 이렇대요. 네. 운영위원장의 박찬대, 법사위원장의 정청래, 교육위원장의 김영호, 네. 과학기술방통통신위원장의 최민희. 자, 최민희가 진짜, 야, 행정안전기 한번 쭉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자,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동안 법사위에서는 박주민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갔습니다. 누구 빼고 정청래 들어가고. 야, 이게 지금 민주당의 수준이다.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인데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 받아주면 안 되죠.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받아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원식입니다. 우원식. 제가 이럴 거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합니까? 원구성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11명을 오늘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네,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뭐라 했더라고요? 원구성과 관련해서 6월 7일 못 박았다고요. 근데 같이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원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추미애나 우원식이나 거기서 거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실제 방송을 함에 있어서도 우원식이 선출한 관련돼가지고 저는 말 별로 안 했습니다. 저는 말 별로 안 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실제적으로 우원식 선출과 관련돼가지고 뭐 민주당이 붕괴되고 있다, 뭐 이탈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봅니다. 네, 우원식도 어차피 추미애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답니다. 일단 상임위 보이콧을 한대요. 그러니까 선출이 되더라도 상임위 안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시행령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거밖에 없습니까? 정말 방법이 국민의힘은요?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자,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대통령이 기대는 겁니다. 시행령 누가 만드는 겁니까? 행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 다 먹어버리고 그와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각종 특검들, 더 말이 안 되는 각종 악법들을 본회의에 통과를 시킨다라면 결국 누구한테 기대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법률 활동과 관련돼서 국회에 통과가 안 되니까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시행령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지금 국민의힘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다 윤 대통령한테 기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거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방탄과 관련해서 또다시 대통령이 다 기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지금 민주당 입법 폭거를 막음에 있어서 방법이 없잖아. 국민의힘이 지금 방법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기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네?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는 것이고 대통령의 시행령에 기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대통령한테 기대고 있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국민은 뭐 할 거예요? 국민은 뭐 할 겁니까? 더 웃긴 건 뭐냐? 그런 가운데 대통령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판. 아니 실제적으로 싸움을 벌임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가장 앞장 세워가지고 대통령한테 기댈 거 다 기대면서 뒤에서는요 대통령한테 총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 모순점이 참 웃기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한테 기대고 싶다라면, 대통령을 전면에 세우고 싶다라면요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죠. 네, 행정부에 힘을 실어줘야죠. 하라는 건 안 하면서 싸우면 대통령 다 하래. 이게 앞뒤가 맞냐고. 자, 그래 제가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제발 국회 밖에 좀 나오세요. 국회 밖에. 언제까지 에어컨 바람 쌩쌩하게 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있을 겁니까? 국회 밖에 나와서 실제 피켓 들고 싸우라고요. 이재명의 방탄과 관련돼서 실제 사법부의 재판 지휘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 지휘와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나가세요. 나가. 네? 법정 앞에 가서 빨리 재판해라. 검찰 앞에 가서 빨리 수사해라 라고 목소리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국회 안에서 그렇게 호의호식 할 거냐고.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예? 싸움은 대통령하고 다 해라. 자기들은 에어컨 바람 쌩쌩 쬐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언제까지? 자, 이렇기 때문에 제발 국민의힘 싸움 좀 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되고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와해시켜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제 민주당 내부에 표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 좌파 전체의 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재명 방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내부에
이탈표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좌파 내부 이탈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이재명 방탄이 찢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똘똘 뭉치게 만들되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요 분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그 분해가 지금 알아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 누가? 조국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뭐 보여드렸냐?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온 날이에요. 이화영 1심 선고 나온 날. 근데 그때 조국이 뭐라고 SNS 썼다고요? 금요일 오후 웬일로 시간이 비어 당사 인근 에스프레소점에서 한 잔,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항중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1심 선고가 나와서 민주당이 뒤집어졌는데, 뉴스에서 연일 난리가 났는데, 이재명이 지금 기소된다 안 된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한 겁니다. 여유 있게. 그리고 커피를 마신 걸 넘어서서 자신의 SNS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친구 여러분들. 개딸들이. 자, 뭐냐? 조국 언급 금지령이 풀렸대요. 지금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 개딸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어떤 보도까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조국당, 슬금슬금 턴 벌어지나, 개딸 조국 공격, 조국 이화영의 침묵,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실제 이화영 1심 선고 이후에 조국의 SNS 글을 보여드리고 이와 관련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게 이제는 기사까지 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딸들이 실제 조국을 저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국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거 이재명 말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못 말려요. 이재명이 언제 개딸들 말려본 적 있습니까? 말릴 수나 있습니까? 못 말려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개딸들의 공격으로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 취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야, 조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조국이 지금 1심 재판 이후에 뭐 했다고요? 커피 한 잔 마셨다. 나 여유 좀 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국이 지금 먹은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뭐까지 먹었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는요, 언제냐면요. 자, 어제입니다. 어제 조국이 강원도당 창당 대회 후 원주 소재 김수경의 한식 곳간에서 저녁 식사 슴슴한데 맛깔났다면서, 아유, 한 끼를 이렇게 잘 드셨대요. 네? 아유, 반찬이 이렇게 많아. 반찬이. 네? 지금 이재명은 당장 언제 기소될지 모르는데, 이재명은 지금 콩밥 먹게 생겼는데, 조국은요,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SNS를 지금 연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연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조국이 콩국수를 드셨대, 친구 여러분들. 네? 국수를 드셨대, 국수를. 네? 언제? 어제 점심에 국수를 드셨대, 국수를. 네? 보십시오. 더운 날에는 콩국수가 제격이다.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화영이 구속이 됐는데, 이화영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지금 국수를 드셨답니다. 그냥 국수도 아니고 콩국수를 드세요, 콩국수. 친구 여러분들, 우리 콩 어디서 먹는지 아시죠? 콩 어디서 먹는지. 물론 요즘은 안 준다고 합니다. 요즘은 콩밥을 안 준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국이 그냥 국수도 아니고 콩국수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이재명의 기소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국은요, 어제 점심에는 더운 날에 콩국수 먹었고요. 자, 저녁에는 뭐 먹은 겁니까? 저녁에는 어제 저녁 식사로 이렇게 휘황찬란한 뭡니까? 잔치 벌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몇 첩 반상이에요, 몇 첩 반상.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조국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화영의 1심 선고로 초상집 분위기가 나는데, 실제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방탄할 수 있을지 지금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데, 조국은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면서 다음날에는 점심에 콩국수 먹고 저녁에는 한식 먹으면서 저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개딸 여러분들이 조국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당이 싸움판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용하자고요. 네? 이걸 우리가 이용하자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국이 계속해서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 개딸 여러분들 보세요. 조국이 지금 여유롭게 커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여유 있다고 SNS 글까지 올렸어요. 라고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알려주자고요. 조국이 어제 점심에는 콩국수를 먹었고 저녁에는 한식 뭡니까? 몇첩 반성을 먹었다. 라고 우리가 알려주자라는 겁니다. 네? 다른 국수도 아니에요. 콩국수라는 겁니다. 네? 콩국수. 네, 이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좌파 내부 상황이다. 지금 이재명과 조국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하면 되니까 갈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갈리게.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 개딸 여러분들은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부글부글한 가운데 조국과 민주당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불안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조국은요 어차피 가야 돼요. 조국은 어차피 가야 됩니다. 왜냐? 대법 판결을 맞습니까? 근데 조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같이 갈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나 혼자 가긴 너무 외로워.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해. 라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한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가서 맛있는 콩국수도 먹고 맛있는 커피도 한잔하자.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연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국이 지금 되게 뭔가 맛있는 것처럼 먹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맛있는 것처럼 먹고 있어요. 한식도 되게 맛있는 것처럼 먹고 있고 콩국수도 되게 맛있는 것처럼 먹고 있고 지금 이렇게 커피도 마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조국이 그냥 먹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먹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먹었냐? 이렇게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커피도 이렇게 마셨을 거고요. 국수도 이렇게 먹었을 거고요. 숟가락도 이렇게 쥐었을 겁니다. 왜냐? 떨고 있으니까. 네, 저렇게 여유로운 척하고 있지만 실제 저 음식들을 먹는 손은요. 발발발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국은 센 척 그만해라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잔치가 더 벌어질 예정이라는 겁니다. 잔치가 더 벌어질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계속 목소리 내야 됩니다. 검찰 이거 빨리 부르세요. 네, 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7명 돈 받은 사람들 언제 부를 겁니까? 자,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입법 로비 지금 8명 명단 확보됐다 그랬어. 이거 언제 부를 거예요? 빨리 부르세요. 도합 15명입니다. 그런데 1명이 더 추가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초선 의원 보좌진 채용 청탁 의혹을 내서 수사 착수했대요. 그러면 이 초선 의원이 누구냐? 그냥 앞단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남의 지역구. 끝났죠, 친구 여러분들? 호남의 지역구. 네, 민주당 초선 의원.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수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일단 돈봉투 7명 확보, 입법 로비 8명 확보, 보좌진 채용 청탁 1명 확보. 벌써 16명입니다. 16명. 거기에 이재명 끼워 넣으면 17명. 자, 우리 20명 채워봅시다. 20명.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수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아직 전혀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 속도와 관련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해주겠지. 해줄 거야. 라고 누구, 인물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요. 인물에 기대면요.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실제 그 인물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요. 계속해서 인물에 치중된 얘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진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방향성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물에 치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의 목적에 치중해라. 우리의 기준에 치중해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되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 보자고요. 네, 자,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